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시간입니다. 네. 앞서서 미국의 금융주가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서 좋은 실적을 보였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 사업 다각화 더불어서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들 굉장히 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살펴볼 기업은 금융사업을 이제 접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갈수록 좀 성장성이 더욱더 주목받지 않겠느냐라는 외신들 반응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일지 그리고 어떤 투자 매력도를 갖고 있는지 이 시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소개부터 함께 하시죠. 네, 발명왕 하면 바로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를 발명한 미국의 과학자 토마스 에디슨인데요. 오늘은 이 토마스 에디슨으로부터 출발한 기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세계적인 이 미국의 제조업 기업 제너럴 일렉트릭인데요. 제너럴 일렉트릭은 지난 1892년 토마스 에디슨이 백열전구 생산을 위해서 만든 이 종합 전기회사와 톰슨 휴스턴 전기회사가 합병돼서 설립된 기업입니다. 이 제너럴 일렉트릭은 에너지, 기술, 인프라, 금융, 소비자, 또 산업 이렇게 5가지 부문으로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혁신적인 제품들을 개발해 왔을 뿐 아니라 이 수천 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투자를 늘리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또 앞서 들으신 것처럼 가장 최근에는 이 금융 사업을 접고 원래 주력 분야인 제조업에 다시 집중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환호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이 토마스 에디슨의 회사 제너럴 일렉트릭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미국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G2로 이제 약칭으로 이제 쓰이죠. 제너럴 일렉트릭인데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어이즈 앵커가 금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제너럴 일렉트릭도 소매금융 쪽도 좀 손을 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수익이 나지 않자 바로 이제 철회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제조업에 이제 주력을 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자, 앞으로는 어떤 성장성을 갖고 좀 투자를 해봐야 될지 이 시간 자세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NH투자증권 김교배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제너럴 일렉트릭은 사실 회사도 회사입니다만 이 기업의 이제 창업주였던 이제 제그 웰치가 워낙 이제 국내에서 좀 유명을 했었는데 일단 제너럴 일렉트릭 어떤 기업인지 먼저 수치적으로 좀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면서 종목 코드는 G2를 쓰는 회사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진출해 있어서 너무나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발명가였죠. 토마스 에디슨이 이제 창업 멤버로 해서 시작된 그런 회사이고요. 미국의 페어필드에 소재해 있으면서 조업원 수가 30만 명이나 되는 큰 회사입니다. 세계적인 다각화된 기술과 금융 서비스 다양한 업종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사업 집중화 전략을 선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상되는 PER 수준이 현재 15.9배로서 지금 딱 주목을 하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고요. 시가총액도 296조 원으로서 미국의 다우 30 종목 중에서 큰 종목 중에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다우 지수가 생성된 이래로 단 10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편입이 된 종목으로서 해외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공부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미국 제조업의 어떤 역사를 썼던 기업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최근에 G 캐피탈을 매각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또 관심을 끌었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항공 엔진 쪽으로 더욱더 주력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사업 부분 좀 자세하게 살펴주실까요? 네,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사업 부분이 매우 다양합니다. 사업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면 방송이 다 끝날 것 같은데요.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매각을 선언했던 G 캐피탈 부분이 전체 매출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G는 사실 수처리 사업과 관련돼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수처리 사업이 약 18%, 그리고 항공기 엔진 산업이 약 15%, 그리고 오일 앤 가스, 석유 천연가스 부분도 약 12%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의외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G가 헬스케어 부분도 굉장히 강한 기업이다. 그래서 12%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전 업종과 전 인더스트리를 다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외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할 만할 정도의 그 다각화된 그런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GE를 잘 연구하는 것이 다른 기업들을 연구하는 것에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 전 세계 그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가 아주 큰 그런 기업입니다. 네. 네. 자, 뭐 우리나라도 왜 대기업이 손을 안 대는 곳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GE야말로 정말 손을 안 대는 곳이 없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우리 소위 말해서 이제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사업 부분에 걸쳐서 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보면은 한쪽에서 물론 이제 좋은 수익이 난다 치더라도 좀 다른 사업부에서 좀 그런 부분을 좀 까먹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어떤 수익률이나 어떤 주가의 흐름이 확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은 잘 못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 GE는 어떻습니까? 최근 3년간의 주가 수익률은?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금융위기가 끝난 이후로 계속해서 미국 증시가 6년 동안 강세장을 갔었는데요. 6년 동안 강세장 중에 못 간 종목, 대형 종목들 중에 주가가 오르지 못한 종목 3개 중에 하나가 바로 GE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뭐 IBM이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그동안 주가가 부진했었는데요. 그동안 GE가 주가가 상승을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너무나 많은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전개하다 보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요즘 시대에서는 어떤 그 관료적인 부분이죠. 의사결정의 속도가 못 따라갔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주가 수익률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사실 그렇게 신통치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3년 전에는 이 회사의 주가가 19달러 36센트였는데요. 뭐 당시에 투자하셨으면 약 39% 수익률을 기록하실 수 있었겠지만 같은 시기에 뭐 애플이라든가 뭐 테슬라라든가 다른 종목들에 투자하셨으면 훨씬 100%가 넘는 수익을 보셨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GE를 갖고 있었던 많은 투자자분들이 손해를 봤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럼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주가의 흐름도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최근에 사업 구조조정 때문에 조금 반짝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아무래도 회사에 대한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그리고 그 순이익 같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텐데 제가 블룸버그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2015년도 하반기로 갈수록 GE의 그 어떤 사업 구조조정에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으로 시장의 컨센서스가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2015년도 6월 말까지의 매출액이 약 38조 9,286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2015년도 12월 말에는 이 금액이 훨씬 크게 증가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액이 약 46조 2,628억 정도 기록을 하고 이에 따라서 당기 순이익도 약 그 분기에 5조 9,518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어서 아마 올 연말쯤에는 어떤 구조조정의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어떤 선택과 집중 전략을 쓰게 되면서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큰데 투자 포인트도 이와 직결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10일 날 GE가 GE 캐피탈의 사업 정리를 선언을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총 230억이나 되고 있는 금융자산을 블랙스톤이라든가 웰스파고와 이제 처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그 웰스파고 은행과 이 부동산 관련돼서 어떤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현재 뉴스에서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지금 현재 주력 사업의 약 20%를 담당하는 그런 사업 부분을 매각한다.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인데요. 네. GE가 이렇게 금융 부분을 이렇게 매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에 그 GE한테 발생했었던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것이 아닐까. 저희 NH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회사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난 3년 동안의 주가 부진에 대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좀 펼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한다라는 그 얘기를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새로운 투자 전략을 한번 구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금융을 포기하고 어떤 사업 쪽으로 진출을 할 것인가? 기존의 사업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GE는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세계적인 그 경쟁력 부분을 갖고 있는 한국 엔진 그리고 에너지, 헬스케어 쪽의 그 핵심 사업에 보다 주력함으로써 회사에 갖고 있는 이익 성장성을 더 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그 미국 현지에서는 그 많은 헤지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GE의 이런 사업
그 전개를 앞으로 조금은 두고 봐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금융 부분이 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너무 빨리 이런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일부 헤지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려 섞인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이런 사업 포트폴리오 전개가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GE캐피탈 같은 경우 사실 이제 GE에서는 좀 계륵 같은 존재였어요. 이거를 사업 규모로 치자면은 이게 버릴 수가 없는 사업 부분이고 그렇다고 갖고 있자니 회사에 전체적으로 좀 악영향을 끼치고 이런 부분에서 참 어렵군 이제 숙고 끝에 이제 덜어냈고 좀 상당히 좀 과감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의견이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김규배 차장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시지 않나. 그래서 이제 오늘 추천해 주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이제 외국계 애널리스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다보고 의견을 보여주고 있나요? 네, 확실히 그 큰 기업이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회사는 크레딧 스위스인데요. 크레딧 스위스는 이번 조치를 통해서 앞으로 좀 성장할 것이다. 시장 수익률 상회라는 의견과 함께 목표가를 31달러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UBS도 매수 의견과 함께 32달러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간밤에 주가가 27달러 2센트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한 5달러 정도의 상승 여러 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JP모건 같은 경우에 4월 13일 날 이제 등급에 대해서 매수 추천이라든가 이런 추천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중지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GE가 이제 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평가를 하겠다라는 이렇게 상반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투자자분들께서 잘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최근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그 4월 10일 날 그 사업 부분 구조조정의 그 발표가 나오고 나서 그날 하루에만 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 반영이 되어 있고요. 차트를 길게 놓고 보시면 지난 3년 동안에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우리나라처럼 이 큰 회사가 이렇게 빨리 변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실 때 바로 회사가 변하겠지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한 3번에 나눠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26달러 가까이 왔을 때 굉장히 더 좋은 매수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뭐 더 주주친화적인 정책이라든가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가 더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름 정도에서 이렇게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으시고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GE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조업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를 꾸준히 관찰하시는 것이 투자 수익률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보실 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GE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안정적인 기업인 만큼 이번에 구조조정을 통해서도 또 향후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관심 종목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NH투자증권 김규배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외 직투까지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3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